뭐 제 생각엔 제안을 받았을 것 같은데 출연 제안을. 네네. 아 개그 프로그램이요? 네, 다시 이거 뭐 계승자. 예. 이거 뭐 방송 외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게 개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업은 저는 본업은 개그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것도 결국 웃음의 장르는 많지 않습니까? 뭐 폭발적인 이 개그로서의 웃음도 있고 코미디로서의 웃음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에 대한 나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웃음도 저는 웃음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항상 열정을 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쏟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책을 쓰면서 또 다른 웃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장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생활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키도 작고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었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개그맨이 될 거야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한 말은 그 말이 제일 웃겼다라고. 야, 네가 했던 얘기 중에 그 말이 제일 웃겼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예. 올토당토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 거죠.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무대 위에, 그러니까 장기자랑이나 보통 개그맨이 되는 이 길은 장기자랑에 올라가거나 무대 위에 직접 서봤던 친구들이 아니면 뭐 방송연예가니까 이쪽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이쪽 꿈을 많이 꾸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공은 뭐 그쪽은 아니었죠? 전공은 전 법학입니다 원래.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럴 말이 나올 만하네요. 예, 친구들이. 또 너무 좋게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진지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집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단 둘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3명 이상 모여 있는 곳을 잘 못 가요. 지금도. 그거를 예. 내성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그맨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성에게 말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예. 거절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건 지금 부인께서도 아는 내용이신가요?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2번째 결심을 내리고 또다시 친구들한테 나는 투자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2번째를 웃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를 웃겼던 건 개그맨이 될 거야고 투자를 한다니까 2번째를 웃겼다고 얘기한 건 이제 그때 당시였는데, 왜냐면 거의 방송인들이 나와서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는 말들은 투자 다 망했어요, 사기당했어요, 뭐 이런 말을 그런 예. 맥락이군요.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어디 뭐 잘못 투자해서 실패한 경험담만 이렇게 넘쳐나는데 네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 법학 전공했으니까 그러면은 예. 로스쿨 해서 변호사 될 거야, 뭐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건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하든가. 그건 뭐, 코미디가 아닌. 예. 차라리 공무원, 아니 실제로 제가 공무원 시험도 한 3번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운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3번 다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을 한 번에 냈던 예, 뭐 그런 그러시구나. 예전에 추억도 있거든요. 이 책 비겁한돈은 올해 2021년 올해 내놓은 거고. 네,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예. 11월 8일에 나왔고 이 책을 썼던 내용은 7년 전에 있었던 저희 투자의 시작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결론과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다른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썼던 거고, 2014년에 제가 실제로 개그 콘서트에서 정말 뭐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인기 코너도 많이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그 안에서의 착각을 했죠.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다음에 이 돈을 내가 평생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근데 이 착각은 저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을 우리 임원이라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직으로 돌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에 대한 착각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4년에 제가 퇴출이 됩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제가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공개 개그 프로그램에서 퇴출이 됨과 동시에 저는 또다시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갔었거든요. 6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 오롯이 강죄 심해 영역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퇴물 개그맨으로서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 이런 일들이 많았고 누군가는 한 번에 인기를 얻었었고 없어진 개그맨들이 너무 많았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대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인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끝에 과연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아무리 내 청춘을 바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소속돼서 한다고 쳐도 이 소속된 그 곳에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는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인정하자. 일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장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면은 뭘 할 것인가? 내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장르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결국에 보였던 거는 제가 노동으로서, 그러니까 저의 시간과 노동을 어떤 한 기업과 회사에 팔았던 그 수익들, 그러니까 돈들이죠. 월급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 출연료라고 평가가 될 수 있었던 그 통장에 있던 그 수익들, 오롯이 남아있던 그 저의 시드머니가 와, 이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장르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사실 부자라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회사에 제 노동과 시간을 안 팔아도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진정한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의 그렇죠. 투자. 그렇죠. 내가 그게 부자다. 뭐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네. 내가 지금 36개월이 된 우리 아들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2014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투자자로서 변모를 시작했던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은 사실 사람마다 그 진입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원론을 배워보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득하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의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원론을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경제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독서만 하신 게 아니라 네네네. 또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렇죠. 전문적인 공부를 또 하신 거군요. 네, 시험을 봐서 면접을 보고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아서 2014년부터 경제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미시, 거시, 게임 이론, 통계학, 뭐 세무학 이런 것들을 이제 원론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투자의 첫발이 되었던 토양이 됐던 것이죠.